호주 시드니에 살고 있는 앨런 스나이더 교수님은 이런 가설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천재다. 모든 사람 안에 천재적인 창의력이 있는데 우리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핸드브레이크가 걸려 있어서 풀어주는 법만 알게 되면은 모든 사람의 뇌 안에서 꺼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많은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여러분도 궁금한 뇌를 가지고 계시죠? 그 중에 가장 큰 궁금증 중에 하나는 이게 아닐까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천재가 될 수는 없을까? 내가 갑자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엄청난 천재가 돼 있다. 이걸 꿈꿀 수는 없을까요? 실제로 영화를 봐도 많은 슈퍼히어로들이 이런 식으로 갑자기 자기의 초능력을 깨닫잖아요. 예를 들어서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경우도 불의의 사고를 당했는데 갑자기 자기 안에 능력을 깨닫게 되고 그 능력이 생기고, 거미한테 물렸지만 스파이더맨의 경우도 갑자기 능력이 생겨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슈퍼히어로 영화에 엄청나게 많은데, 실제 우리 삶 안에서도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나서 엄청난 천재가 된 얘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신문기사를 갖고 오더니 갑자기 머리에 충격을 받고 나서 엄청난 천재 피아니스트가 된 사람이 있대 라고 해서, 에이 그게 말이 돼? 이랬더니 정말 그렇다는데 이게 뇌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처음에는 안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여러 연구 논문하고 기사를 찾아봤죠. 이런 예들이 있나. 그랬더니 실제로 보고된 예가 한 70건 정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예냐면요, 실제로 뉴욕의 한 외과 의사는 공중전화에 전화하러 들어갔다가 공원에서 번개를 맞고 나서 쓰러졌는데 응급처치로 살아나고 나서 갑자기 엄청나게 피아노를 치고 싶어져가지고 집에 가서 피아노를 치는데 자기 안에 천재 피아니스트로서의 재능을 발견하고 굉장히 유명해진 시코리아라는 미국의 외과 의사예요. 번개 맞는 것만이 아니라 술 마시고 놀다가 나왔는데 갑자기 두 명의 남자한테 주먹으로 엄청나게 세게 머리를 맞고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다가 코마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새로운 기하학적인 모양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천재 화가가 된 얘도 존재하고요. 정말 다양한 곳에서 갑자기 머리에 충격을 받거나 번개를 맞거나 뇌출혈을 겪고 나서 자기 안에 천재적인 예술성을 발견한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놓고 후천성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뭔가 약간 사회성도 떨어지고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서번트 증후군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서번트 증후군과 다른 후천성 서번트 증후군인 거예요. 갑자기 이런 천재성이 생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뇌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보니까 공통적으로 관찰이 되는 게, 이 천재적인 능력이 보통은 예술적인 능력, 그러니까 피아노나 음악이나 시나 그림처럼 창조적인 직업 쪽에 새로운 천재성이 발견된 경우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 영역들이 보니까 좌측 측두엽 또는 전두 측두엽이라고 불리는 부위에 변화가 일어나는 걸 관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플로리다에서 창의성을 연구하는 베리티 브로가드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갑자기 능력을 발견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물리적 충격이건 아니면 어떤 뇌출혈을 통해서건 뇌에서의 특정 부위에 손상이 생겼는데 뇌가 회복을 하면서 그 손상이 생긴 주위에 새로운 연결들이 만들어져 있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연결들이 만들어지면서 창의성과 새로운 천재적인 능력이 생겨났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죠. 사실 모든 사람이 머리를 맞고 천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좌측 측두엽에 변화가 생긴다고 이러한 능력이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런 것이 생겨난 사람은 있다. 그렇다면 이 생겨난 사람들의 뇌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궁금한 거죠. 호주 시드니에 살고 있는 앨런 스나이더 교수님은 이런 가설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천재다. 모든 사람 안에 천재적인 창의력이 있는데 우리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핸드브레이크가 걸려 있어서 풀어주는 법만 알게 되면은 모든 사람의 뇌 안에서 꺼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분은 실제로 기계를 만들어요. 머리에 쓸 수 있는 창의력 캡이라는 걸 만들어서 잠깐 동안 뇌 신경세포들한테 자석처럼 엄청 강한 자기장을 걸어서 신경세포들한테 자극을 주고 나면 창의력이 높아지는 걸 관찰할 수 있을까? 실험을 하고 일부 피험자들한테서는 창의력이 올라갔다는, 수학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단어를 생각해내거나 하는 능력들이 올라갔다는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의 뇌 안에 있는 창의력을 끄집어내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가설을 가지고 실제로 실험했을 때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길을 보여주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창의성이 대체 뭐길래?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로운 점과 점을 연결해서 남이 하지 못하는 새로운 생각을, 가치 있는 생각을 해낼 수 있는 게 창의적인 사람의 특징이다. 뇌 안의 창의성은 뭘까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을 버리는 능력이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 새로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주 디테일하게 내가 학습하고 기억했던 어떤 것들을 떠올리는 연습을 하게 되면은 과거에 경험했던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걸 떠올리는 능력도 올라간다고 해요. 그리고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을 그 패턴대로만 가는 게 아니라 버리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것들은 무엇으로 트레이닝할 수 있냐면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멍 때리고, 말하자면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놔두는 연습을 할 때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궁금할 수 있는 질문은 이거죠. 창의성은 타고나는 걸까? 아니면 내가 창의적으로 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실제로 창의성의 정의에도 두 가지가 다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는 타고나는 기질 안에 좀 더 창의적인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는 정말 평생을 걸쳐서 타고나는 창의성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창의성 연구가들은 어떤 부분에 집중하냐면은 그러한 타고나는 창의성 말고 내가 평소에 살다가 와 지금 나 굉장히 막 그분이 오셨어, 이게 이제 모든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적인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를 뭐라고 부르냐면 trait creativity라고 해서 어떤 기질적으로 타고난 창의성이고요. 두 번째는 state creativity라고 해서 특정 내가 반짝반짝하는 창의적인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주얼 아티스트들한테 이러한 거를 주고 그 사람들의 뇌를 한번 관찰해봤어요. 비주얼 아티스트들한테 어떤 책 커버를 디자인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책 커버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뇌에 어떤 부위를 쓰나를 봤죠. 그랬더니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창조를 할 때 우리의 어떤 창의성이 필요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정말 쓸만한 커버인가, 아니면 그냥 막 그린 거라서 별 쓸데없는 건가, 내가 창조한 걸 기반으로 정말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편집을 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창조를 할 때 창의성은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질러가지고 새로운 스케치를 막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쓸만한 것들을 골라내가지고 정말 넥스 레벨로 만드는 그러한 작업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뇌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해요. 내가 그분이 오셔가지고 막 창의적인 생각을 하면서 막 그려낼 때의 모드와 내가 그것들을 냉철한 눈으로 보면서 이게 정말 쓸모있는 생각인가 라고 해서 이 중에서 정말 멋진 그림들을 또 골라낼 때, 편집할 때 모드, 그러니까 창작 모드랑 편집 모드가 뇌에서는 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책 커버를 보는 비주얼 아티스트들 중에서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창의적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다라고 할 수 있는 더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되게 뻔한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었고 굉장히 창의적인 와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둘의 뇌는 어떤 게 달랐을까요? 두 번째 사람들의 경우에는 한 가지 능력이 더 있었다고 해요. 새로운 걸 막 질러내는 창작 모드와 그 중에서 딱 집중해가지고 쓸만한 것들을 완성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편집 모드. 이 창작 모드와 편집 모드가 뇌 안에서 공존할 수가 없었는데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을 해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둘 사이에 왔다 갔다 스위치할 수 있는 능력이 남들보다 뛰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했던 거죠. 질르는 능력만 필요한 게 아니라 편집하는 것도 필요한데 두 가지가 뇌에서 공존할 수가 없으니까 이 두 가지를 내가 필요할 때마다 왔다 갔다 켰다 껐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창의적인 결과물을 냈다고 합니다. 우리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러한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일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마음의 끈을, 정신줄을 놓고 아무 생각을 안 하면서 릴렉스하는 상태가 필요해요.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취미를 가지거나, 그러니까 미술을 하는 분이 피아노를 치거나 아니면 피아노를 하면서 작곡을 하는 분이 미술 작품을 보러 가거나 이러한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창의력을 기르려면은 내가 하고 있는 것 외에 새로운 어떤 예술적인 취미를 만들어 보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집중하는 능력도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생각가는 대로만 놔둬가지고는 제대로 된 창의성이 발현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한 가지에 꽂혔다, 그럼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깊이 파는 습관을 길러서 이런 몰입을 하는 것 역시도 했던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수를 훨씬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해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뇌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어떤 정말 쇼크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머리를 맞아서 충격을 입는 건 아니지만 와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충격적인 경험들을 예술적으로건 일상에서 하는 것이 또 창의성 발현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보는 거예요. 여기에 도움이 되는 거는 여행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사람과 만나서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생각을 하거나 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박스,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의 영역을 넓히는 연습을 하는 것이 또 창의성을 만드는데 도움이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시간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갑자기 천재가 되는 게 가능할까? 슈퍼히어로가 초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갑자기 천재가 되는 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실제로 머리에 충격을 입고 천재가 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뇌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새로운 연결의 고리들이 만들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그래서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내 뇌 안의 창의성의 브레이크를 푸는 것 역시도 가능하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요?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했던 뇌실험들을 봤더니 두 가지가 필요했다고 해요. 정신줄도 놓고 마음을 놓는, 릴렉스하는 연습들이 한편으로 필요했던 반면 굉장히 깊이 집중하고 몰입하는 연습 역시 필요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둘 사이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창의력이 올라가다. 일상 속에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마지막에 말씀드렸고요. 여러분, 마지막에 한마디. 갑자기 천재가 되는 걸 모두가 꿈꿀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무언가에 몰입하는 연습은 누구나 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매일매일 어떻게 나의 창의성을 끌어내서 나의 천재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훨씬 파워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천재가 될 수 있다? 맞고요. 그렇지만 갑자기 일확천금하는 꿈을 꾸기보다는 매일 하루하루 나의 발견하지 못했던
천재성을 여러분이 발견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기 안의 천재성과 창의성을 깨워서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